한국이 발전국가 전략을 취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가 계획을 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 원인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완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원인은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을 취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국가가 지원해서 경제적인 생산을 한 그 결과물, 그 생산품을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주 목표로 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은 더욱더 성공적인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중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한국의 발전국가 모델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계획에 의한 경제 발전이지만 그것이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발전, 경제 발전이다 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과거 경제 발전 계획과 현재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은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모방했다는 것이고, 과거 등소평이 한국의 박정희의 경제 발전 계획 패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은 수출을 장려하는데 큰 힘을 쏟았는데요.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출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금리 대출을 시행을 했는데요. 과거 한국은 낮은 저축률로 인해서 은행에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그 금리의 차익만큼을 정부 예산으로 벌충해 줌으로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고요. 또 은행이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해외로부터 자본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에게, 특히 수출 기업들에게 자본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원자재는 거의 대부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 수입 관세라는 것이 있는데, 수출을 하는 조건으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원래 수출 회의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즉, 매월 대통령의 주재하에 중앙의 관료들이 참석해서 수출 성과를 점검하고, 그리고 경제발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니 관료 입장에서는 큰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이 회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어떤 기업의 수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수출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월 30일이 한국의 수출의 날입니다. 왜 11월 30일이냐? 바로 1965년 11월 30일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고,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수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는 매년 수출에 공헌한 많은 기업들에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또 수출과 관련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수출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또 하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하나의 제도를 소개해 드리면 종합무역상사라는 것입니다. 종합무역상사라고 하는 것은 수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품을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상품은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판매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부족하고 네트워킹도 부족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런 종합무역상사는 직접 물건을 생산하지는 않고 해외 시장에 물건을 판매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종합무역상사를 설립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들이 추가로 종합무역상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무역상사는 같은 그룹의 대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플러스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상품까지도 함께 수출을 대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1975년도에 종합무역상사가 생겨나서 당시 총 수출의 10%를 담당을 했는데요. 1990년도가 되게 되면 수출의 50%를 종합무역상사가 담당했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하지만 수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가 세계 시장과 연결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 것이고요. 종합무역상사가 대기업에 의해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재벌로 성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은 종합무역상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제품도 종합무역상사를 통해서 수출하고, 또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거나 못하는 제품들은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납품을 받아서 또 수출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력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에서 탐을 내어서 그런 중소기업을 흡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점차 많은 기업들을 갖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재벌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종합무역상사가 한국의 대기업을 재벌로 키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